자, 인간은 영혼 세계부터 인간 세계, 귀신 세계로 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다. 인연법으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큰 것이 있어요. 하나는 순수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는 인연 간의 관계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로서 살아가는, 아까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랬죠. 운명과 운세와 연관이 돼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사람이든 이런 제품이든 어떤 것이든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두 가지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는 인연이고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운명수로서 풀게 되고, 인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인연수로서 푼다. 그러면 인연수 이 정의를 간략하게 좀 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인연수는 운명수 나누기 9하고 나머지 값이 인연수다. 그렇게 인연수는 1부터 9까지 밖에 없다. 이해되죠? 그렇게 운명수가 9면 9가 되는 것이고, 운명수가 10이 되게 되면 1이 되는 거다. 그렇게 1부터 9까지 수밖에 없어요, 인연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양음의 논리, 그렇게 음양이치론에 따르게 되면 하나는 좋은 거요, 하나는 나쁜 것이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도 인간과 인간 사이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상담하는 것이고, 인연의 사이에는 나쁜 것을 상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운명 속에는, 운명수로서 푸는 것은 좋은 것을 우리는 푸는 것이고, 인연수로 푸는 것은 나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푸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음양이치론 2번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있고,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게 있고, 밝은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고, 똑같이 운명수는 좋은 것을 푸는 것이고 인연수는 나쁜 것을 푸는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부부 사이라고 하나 해보자.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자, 인간관계를 풀 때는 운명수로서 어떻게 내 팔관문을 어떻게 부인인데 빌려주고 남편인데 빌려준다고 했다. 그거 좋은 거잖아. 좋은 거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인연수를 풀게 되면 이거는 좋은 거를 풀게 되는데, 부부 관계에서 인연수로서 팔액을 풀게 되면 부부가 만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풀어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머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점이라든지 이게 나쁜 것이 해갖고 상담하러 가면 전부 다 나쁜 것만 푹푹 찔러주려고 했다. 우리 혜경 씨 저 뒤에 있지만은 옛날에 그거 갖고 심장 찌르는 것만 자꾸 한 게 많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인연수를 먼저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좋은 것만 먼저. 자, 남편이 이래서 좋고, 당신은 빚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고, 이 운으로 이렇게 남편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푸는 거야. 그런데 부부가 싸움이 일어났다, 못 살겠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푸는 거야. 이 사람은 둘이가 만나갖고 요런 애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사이가 요렇게 됐다, 이것을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인연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좋은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 인연이 있다면 영혼에도 이런 인연이 있다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형제들이라도, 형제들 중에서도 둘이서 막 치고받고 하는 형제들이, 요새는 형제들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지만 옛날에는 서너 명 있으면 이 형제들은 좋은데 이놈아 상각이 되는 거지. 이거 어디서 찾을 거야? 똑같은 엄마 아버지 속에서 태어났는데 전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좋단 말이야. 그 인연은 어떻게 여기서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영혼 사이에서 이세핏을 지고 있는 인연들이 인연법이 적용이 된 거야. 그럼 인연법은 어떻게 안 좋은 거라 그랬지. 그러면 형제들끼리 왜 싸우는 연수시간에 싸우는 요것을 푸는 거야. 근데 전생 궁합은 우리는 어떻게 운명수로서 푼댔다.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궁합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푸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전생 업연을 풀게 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안 좋은 것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귀신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망자 세계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귀신 세계도 우리는 인연이 있겠지. 귀신 세계도 인연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귀신 세계에서도 인연이 있는데, 이 귀신 세계가 좋은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도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조를 보자. 운명수는 운명수에서 꿀어 다루고 인연수가 되는데, 귀신수는 어떻게? 귀신 곡할수라 해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돼버려. 연번이 없다. 자, 인연수는 1부터 9까지 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4번에서 36번까지 연속된 연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번호는 있다가 없다가 쭉쭉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장 작은 번호는 11번, 가장 큰 번호는 68번까지 있다. 근데 저게 연결된 게 아니다. 중간에 가다가 없어요. 없는 번호도 많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거와 이거 사이에 가지 못한 요거 애매한 망자수라는 것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망자수는 귀신 세계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귀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생일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생일이잖아. 그러면 망자로 태어나는 일은 망일. 응? 망자로 태어나는 것은 망이다. 그러면 생일과 망일의 차이점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일과 망일의 차이점. 생일에는 우리는 어떻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자연의 이치상으로 푸는 거예요. 요새 와서 형광등이 막혀 있으니까 낮이라고 해보면 안 되고, 자연의 흐름에 있어서 아기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는 눈을 안 떴으니까 컴컴할 거다. 그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밤이 되면 어떻게, 어떤 느낌을, 태어나면서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응? 태어나면서 밤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엄마 뱃속에서도 컴컴하든지 밖에 넣어도 컴컴하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낮에 태어나는 어떨까? 아, 엄마 뱃속에는 드는데 태어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구나 이렇게 될까 아이가? 그렇죠. 느낌 그렇지? 그것이 야금론이다 이 말이야. 음양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낮과 밤을 푸는 거예요. 시간이 어디 있노? 낮에 2시나 낮 4시나 아기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뭐 있겠노?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자식 축시하는 거, 이거는 이게 사람 생일에 갖다 붙이는 거는 이건 완전 허구다는 거다. 그러나 이거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다. 그죠? 컴컴한 것이 태어나면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밤에 태어나는 밤이 좋겠나? 낮이 좋겠나? 응? 아, 밤에 태어나는 밤이 좋겠지. 그치? 느낌이 낮에 태어나는 낮이 좋을 것이고 밤에 태어나는 밤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손 안 들어봐요. 밤에 태어난 사람 손 안 들어봐.
자, 둘이는 낮이다, 그지? 그러면 여기 밤에 태어난 사람은 저녁에 술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지? 낮에 태어나면 조금 덜 할 거다, 봐봐. 어? 아, 그러니까 그 낮에 태어난 사람들은 밤이 별로 그립지 않고, 갈 거래 말이야. 근데 밤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밤이 그리워갖고 가더라도 저녁에 술집에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차이점이다. 그거는 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밤에 태어나 외롭던데. 응? 자, 그건 좀 다른 생각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귀신의 작용을 내가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하는 거다. 밤에 태어난 사람이 귀신을 훨씬 좋아한다. 신기가 많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같은 거래. 우리가 마의 번호가 19번이라 했다. 그죠? 낮에 태어난 19번과 밤에 태어난 19번은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무당 중에서 밤에 태어난 무당들이 월등하게 촉이 강하다는 거다. 월등하게 촉이 강하다. 월등하다. 똑같은 번호면서도 불구하고 낮밤의 차이가. 그래서 꼬약한 것이, 이것이 꼬약한 게 어떠냐면요. 11번은, 꼬약한 것을 내가 한번 설명해 준다. 운명번호. 11번은 어떻게? 낮에 태어나면 11번이야. 이것이 밤에 태어나면 19번이 돼버려. 19번이 낮에 태어나게 되면 밤에 태어나는 것은 27번이라. 그래서 이 세 개의 번호가 마의 번호다. 아주 꼬약한 이가 여기 있나? 없어요. 저 한 명 있잖아. 없나? 아, 없네. 박사님밖에 없어요. 아, 여기 한 명밖에 없네. 아, 꼬약한 사람. 에? 그것도 내가 그냥 왔겠나, 그지? 아까 저 끼리끼리 모여 있다 그랬지? 딸인데도 그렇지. 아, 내가 제일 꼬약하네. 박사님 몇 번이에요? 11번이잖아. 그때 몰랐어요? 나 11번이야. 자, 그래서 생일이, 이거는 어떻게? 생일은 산 사람. 4번도 고약하지 않습니다. 4번. 아, 4번도 꼬약하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낮에 태어나면 4번이고, 밤에 태어나면 11번이다. 여기에서 4번이 잘 없다. 그런데, 4번은 잘 없다. 그런데 4번은, 이거는 무조건 낮이고, 똑같은 날 밤에 태어나면 19번이다. 그제? 아니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4번은 아니다. 4번은 꼬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굉장히 꼬약한 특성이 잘 없다. 그런데. 그런데 11번, 19번, 27번은 아주 다양하게 많다. 이 길로 가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은 범주를 착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일은 낮밤으로 계산하는 거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망일을 계산할 때 망자들은 언제 할까? 이걸 망자들인 것은 망자가 되는 생일이다. 그래서 망자가 되는 생일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밤으로만 계산한다. 자, 예를 한 들어보자. 인간 세상이나 우리는 귀신 세상이나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똑같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찰이 우리는 합동 단속을 한다고 딱 하나 해보자. 그제? 합동 단속은 주로 언제 하죠? 밤에 하죠. 그러면 죄짓는 전부 다 밤에, 그지? 낮에 모아놨다 하더라도 밤에 합치가고 하죠. 그지? 실고는 전부 다 밤에 간다, 이 말이야. 음주운전 다섯 개 했고, 낮에 전부 다 살아놓고, 그 임실에 있다가 밤에 전부 다 한 번에 다 싣고 가는 거야. 그러면 죄가 똑같다는 소리다, 죄가. 망일이라는 것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은 사람은 죄가 똑같다는 것이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는 어떻게? 생일은
낮과 밤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자, 생일이 낮과 밤이면, 자, 낮에 태어난 사람은 낮이 좋고, 밤이 태어나면 밤이 좋고, 만일 또 귀신과 연계되어 있다 하면 밤에 태어난 사람이 이 촉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촉이 발달돼, 밤에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밤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이런 분야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낮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밤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부를 조금 더, 이런 공부들을 더 관심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게 배우는 사람들이 주로 많다. 밤이 강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망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차차 배우겠지만 이 죄도 어떤 종류, 우리는 죄는 다 못 풀더라도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겠죠? 이제 구경해보자. 이거에서 파일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가 잠깐 자르고 할게.